안녕하세요. 네, 김진무라고 합니다. 원광대라고 했는데 원광대 강의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원광대 요즘 불교 그 대학원에 불교 전공자들이 없어서 강의가 없습니다. 그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육구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상사 전공이라 전체적인 사상사의 흐름에서 유불융합을 논해왔습니다. 굉장히 논문이 긴데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그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는 결코 자연스럽게 전래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 중국은 이제 이하 지방이라고 해갖고 그 자기네들 북쪽에 수렵을 주로 하는 그러한 소수민족들이 훨씬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농경 사회를 이룬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원훈련으로 이하 지방을 제창을 합니다. 오랑캐들이 중국 땅을 그 화하민족의 문화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그래갖고 불교가 그 이하 지방 때문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전래돼도 불교가 퍼지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안 황제로부터 갑자기 불교를 국가 사업으로 역경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민중에 이식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중국 그 통치, 즉 경세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한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래서 황권으로부터 강제로 민중에 이식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중국 전통의 사상 이제 양안을 거치면서 형성된 유가와 도가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는 살아남기 위해서 유가와 도가에 결국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 불교사는 바로 유가와 도가 유불도 삼교의 교섭 관계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과정을 합니다. 그 61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가운데 불교와 유학의 교섭 관계는 바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초기로부터 발생하여 남북조 사회를 거치면서 유불융합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고 수대에 걸쳐 당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유학자들이 유불융합을 제창하였고 유불도 삼교 일치론까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사상의 틀로부터 말하자면 불교가 유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불성론의 출현이라 하겠고 다시 그러한 불성론의 탐구는 유가의 심성론에 영향을 미쳐 심학과 이학을 출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의 적극적인 입세의 정신은 출세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입세를 중시하도록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사상사적 입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62페이지에 보면은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한의 무제에 의해서 서역 교통로 실크로드가 개척되면서 노타임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땅에.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동안 시기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시기에 바로 모융의 모자 이홍론에서부터 이제 유불융합의 단초들이 나타납니다. 모융은 원래 유학자였고요. 유학자였는데 이제 불교에 귀의하자 유학자들이 유학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자 모자 이용론을 찬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이용론에 보면 37개 질문에 이제 불교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그 과정에 전부 유가 전적, 시경이나 서경 등의 그런 유가 전적들을 전적으로 이용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목마른 자는 강을 기다렸다 마시지 않고 굶주린 자는 커다란 창고를 기다렸다 먹지 않는다. 돈은 지혜로운 자를 위하여 설하고 변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위하여 통하고 그런 깨달은 자를 위하여 전하고 이런 식견이 있는 자를 위하여 밝히는 것이니 나는 그대가 유가전적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만약 불경의 말로 설명하여 무의의 요체를 이야기한다면 이는 장님에게 오색을 설명하고 귀머거리를 위하여 오음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로부터 이제 유불융합의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조 과정을 거치면서 6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공과 공자는 바로 불이고 불이 바로 주공과 공자로서 대체로 내외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황제에 있어서는 황제가 되고 왕에 있어서 왕이 된다. 불이란 범어로서 중국어로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 뜻은 물을 깨달음에 이르니 역시 맹자가 성인으로 성각을 삼는 것과 그 요지는 하나이다 등등 이러한 예들은 초기 불교 전적에 보면은 중국 초기 불전 전적에 보면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북조 시기를 거치고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유불도 삼교 조화론이 출현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이사겸하고 그 왕통인데요. 불교 쪽에서 이사겸은 불교 쪽의 인물이고 왕통은 유학 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이사겸은 어쨌거나 이사겸이 이제 유불도가 다 모두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각주 7번 위에 보면요. 6번이구나. 각주 6번에 보면은 불교는 태양이고 도교는 달이고 유교는 5별이다. 라고 하여 이제 삼교 유불도 삼교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글은 후대에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들입니다. 이사겸이 이제 불교 쪽의 입장에서 삼교 조화론을 제창했다면은 유교의 입장에서 삼교 조화론을 제창한 이는 바로 문중자 왕통입니다. 특히 왕통의 왕통의 저술인 중설에 실린 불교 역대 통제에서 인용된 글을 잠깐 보면요. 8번, 각주 8번입니다. 시경과 서경 등이 성행하던 태평한 세상이 멸한 것은 중리의 잘못이 아니고 허현을 논했던 진나라 진황실이 혼란에 빠진 것은 노장의 잘못도 아니고 재계를 닦던 양이 망한 것은 석가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도가 헛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제 불교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가 패불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통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본질적으로 선교이고 석가, 노자 등의 모두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통은 명대 이제 불법 금탕편에 전기가 실려 있죠. 당대 들어서는 상당히 유학에서 이제 결정적인 유불융합을 제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른바 안사인난이죠. 안사인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당대 양경인 장안하고 낙양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거의 인구가 70%가 삭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사인난으로부터 이제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안사인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사상적 틀을 바꾸자 하는 그러한 각성의 움직임이 유불도 삼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육조단경의 출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사해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안사해난에서 유학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고문운동하고 유불융합의 사조를 형성하는데요. 그 유불융합이나 고문운동은 전부 양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양숙은 안사해난 동안에 끊임없이 피난을 다니다가 12세 때 이제 겨우 상주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주에 정착하면서 형제담년을 만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유학자인 독고불급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양반을 스승으로 삼아서 유불융합의 단초를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사해난 이후에 한유나 그쪽 유학자들이 고문운동을 일으킨 거에는 바로 양숙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양숙은 천태의 직관하고 바로 중용의 중도하고 같이 융합해서 유불융합을 제창을 하는데, 송고승전에서는 이제 찬영이 아주 양숙을 평가해서 시경에 까치가 둥지를 지으면 비둘기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말은 양공이 불교의 이굴에 깊이 들어왔음을 이르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숙의 복정 명정론이 아까 석계람 교수가도 얘기하고 이원섭 교수님이 얘기한 이고의 복성 명정론, 복성론으로 연결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고의 스승은 한유지만은 양숙하고는 3개월 정도, 길어야 3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오히려 이고는 양숙을 참다운 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대 유학자 중에 이제 한유, 양숙, 이고 빼고 나머지 유종원, 유석도 역시 가장 대표적인 유종원, 유석도 유불융합을 제창을 하고, 유종원과 유석은 모두 육조 해능 스님의 비문을 짓고, 그 비문은 지금 선종사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당대 유학자들은 한유와 같이 극단적으로 불교를 비판하는 일이 있지만, 안사해난 이후로 유불융합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학자들은 모두 불교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이고 같은 경우에 약산유엄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면서도요, 거불죄를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불교를 좀 진정시켜야 된다. 죄를 폐해야, 불교에서 사찰에서 행해는 죄를 폐해야 된다고는 상소를 7차례인가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래요. 안사해난을 겪고 나서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불교의 사찰을 찾아서 죄를 올리니까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회창법난도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지만요. 어쨌거나 유학자들은 불교를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불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는 항상 견제와 비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사해난하고 비슷하게 이제 중국 불교는 육조당경이 형성이 되죠. 선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육조당경에 대해서 저는 육조당경하고 관련된 논술이 워낙 많아갖고 그냥 제가 책에서 인용문을 따왔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중국 불교에서 유불도 3교의 통섭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저작은 바로 육조당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경은 불교의 전래 초기로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하론을 극복하고 있음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단경의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데, 단은 바로 수계의 계단을 의미하고 해능조사의 법어집을 경이라고 칭하는 것으로부터 해능을 경전이니까 부처님이죠. 해능은 불로 승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드디어 중국인으로서의 부처가 출현한 거죠. 석종 서역에서의 인도 출신의 석가모니가 아니라 드디어 중국 출신의 부처가 출현했으니까 이하론을 본질적으로 극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제목으로부터 중국인의 부처가 출현한 새로운 교의를 시설하고 계단을 설치하니까 새롭게 수기하여 교단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경에서 설하는 불입성론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심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바로 유가 특히 맹자의 만물비하로부터 방구적에 이르는 사유양식과 완벽하게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당경에서 수중으로 제시하는 무념무상무주의 산무는 노장에서 제시하는 무물무정 무대와 사상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경의 선사상은 바로 중국화한 불교가 유도 양과의 통섭을 통하여 출현하고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경의 성격이 이런데요. 그래서 단경에서 얘기하는 불성론은 굉장히 그 전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닙니다. 본래 불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상태, 우리 인간의 그 오욕칠정의 그러한 본질적인 상태를 뛰어넘은 어떤 그 인성을 초월한 전높은 곳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경으로부터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바로 근데 불성이 그렇게 전높은 곳에 있지 않아야지 당경에서 얘기하는 당하즉시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가 현현된 자리다. 혹은 그 당하즉시나 뭐 본래 현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상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요. 즉 그 기존의 단경 이전의 불교는 어떤 인성을 초월하고 우리 이 세속을 초월한 저 높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 깨나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온하고 고답한 곳에 있는 그러한 세계를 출현시킨다고 그런 세계를 지향한다고 한다면은 육조당경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 바로 우리가 꿈틀대고 살아 움직이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참다운 불국토고 참다운 정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경 이후에는 이제 송대로부터 유심정토가 일어나죠. 극락세계가 결코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정토고 극락세계고 바로 궁극적인 진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물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노해야 된다는 거죠. 도노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노라는 것은 이제 돈이랑 남북조 시기에 도생이 제창한 건데요. 그것도 뭐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바로 그 도노라는 것은 이 궁극적인 진리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눌 수 없는 진리는 결국은 이런 요즘 얘기하면은 홀리즘이죠. 전일주의의 입장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 남이 완벽하게 일체가 된 상태에서 궁극적인 자리에서 쭉 비춰보는 그러한 상태를 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잠깐 읽겠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게 그 단경에서 정해등학입니다. 68페이지 각주 30번에요.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미혹하여 정과 해를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과 해는 하나의 체이지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체이고 해는 정의 용이다. 해에 즉할 때 이 즉자가 상당히 그 도노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해에 즉할 때 정이 해에 있으며 정에 즉할 때 해는 정에 있다. 만약 이 뜻을 깨닫는다면 정해를 평등하게 배우는 것이다. 모든 불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정이 먼저 있어 해가 발휘된다거나 혹은 해가 발휘되어 먼저 해가 발휘되어 정이 나타난다라고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은 법에 두 가지 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노는 그 정해등학은 바로 도노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러한 도노의 입장에서 도노에 이르는 수행론을 뭐로 설정하냐면은 69페이지예요.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전하여 온 것이며 돈전 모두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책을 채로 삼으며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 라고 이른바 삼무죠. 무념, 무상, 무주. 이것을 이제 송대 명교대사 설승은 개정해로 배합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뜻 동의하기 힘든 그런 어쨌거나 궁극적인 세 가지 측면,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세 가지 측면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등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왕양명이 지행합의를 제창할 때 왕양명이 단경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요. 왕양명이 지행합의를 제창할 때 지행합의의 사유양식과 이 정해등학의 사유양식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왕양명이 단경하고 극명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랑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교수님 많이 남았는데 목도 아프시니까 2분 내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대에 이르러서요, 육구연하고 육구연뿐만 아니라 거의 송대 모든 북송 때 모든 유학자들은 전부 불교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주희도 불교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두드러진 양반이 바로 육구연의 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73페이지 보면 왕양명의 양명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양명은 그대로 육조단경을 바탕으로 한 유불융합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논했지만은 나중에 양명학 태주학파에서는 바로 그대로 양면선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양명선을 제창하니까 그 양명학 때문에 일어난 명대 4대 고승들이 일부러 조사선을 기피해요. 이른바 조사선의 헤게모니를 양명선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상해갖고 오히려 조사선을 더 이상 제창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결호를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끊임없는 중국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완성의 표지를 단경으로 설정하며 그에 따라 중국 불교의 귀숙을 조사선을 말한다. 귀숙으로 조사선을 말한다. 본거에서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유학과 불교의 융합 과정을 논하고 나아가 단경과 유광심학과의 사상적 교섭관계를 간단하게 고찰하였습니다. 사실 중당에 완성된 남경과 남성 시기에 제시된 육구연의 심학, 명말에 유행한 양명학을 함께 논하면 그 과정에 너무도 많은 사상적 변화가 내재하고 있어 논술에 많은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거에서는 유불융합의 교섭관계를 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유광심학이 조사선, 특히 단경과의 영향관계를 언급한 혐의가 농후합니다. 그러나
단기형의 선사상 이미 수백 년에 걸친 유도 양가의 통섭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안산이 난 이후 유학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유불 통합의 움직임과 송대 대부분의 선종 승려들이 또한 주도적으로, 송대는 유학의 시대죠. 세상이죠. 그래서 송대 승려들은 적극적으로 유불 융합을 제창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송대 대부분의 선종 승려들이 또한 주동적으로 유불융합을 제창한 측면으로 보자면, 이러한 조사선과 유광 심학의 사상적 교섭 혹은 영향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양명학의 형기는 명말 극도로 쇠락한 불교에 운소주갱, 자백진과 감산덕청, 우익지육 등의 이른바 4대 불교의 중흥기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른바 4대 고승이 출현하여 잠시 불교의 중흥기를 이루었으며 중국 불교의 정맥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러한 점으로부터 유광심학이 조사선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갚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청대의 이름으로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명대보다도 더욱 쇠락해진 불교를 팽zek청과 같은 이학과 그를 계승한 공자진 위원 등의 공양학 등에서 불교의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해준 것도 역시 유학자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김진무 교수님의 발표셨는데요. 이 불가분, 그러니까 이치는 돈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대단히 귀가 번쩍 뜨이고, 이런 관점에서 성철 스님의 돈수 사상을 한번 논문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중국 불교사는 결국은 유도 양가와의 교섭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육고연의 심학은 물론이고 양명학 역시 양명선이라고 불릴 만큼 유교와 특히 선과의 관계가 깊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